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요즘 각종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보유에 대한 스킬도 필요하더라고 저번 시간에 강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리스크 없을 때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산 다음에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다음에 돈을 버는 것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또 불안하다고 해서 물건을 던질 때, 그때 과감하게 용기를 낸 사람이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게 모든 이런 자산 시장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는 좀 정책과 역행을 할 필요가 있고, 보유는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매도 매수는 항상 경기 사이클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울 때 계속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어려우면 나라가 망하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매수는 정책과 조금 역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한번 타입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타입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거 완화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규제에 들어가요. 근데 이 규제에 들어가면은 너무 겁을 먹은 다음에 규제에 들어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매도를 하고 또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한 다음에 다 올라간 걸 또 봐요. 이때 매수해요. 또 규제를 해. 또 매도를 해. 가장 쌀 때 매도하고 가장 비쌀 때 매수하고 가장 쌀 때 매도하고, 이런 타입이 있으시고, 지금처럼 규제를 할 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리스크가 존재를 할 때, 부동산 세일을 할 때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규제 완화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 규제가 시작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사이클을 타야지, 타입 2번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타야지만이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뭐 맨날 제일 높을 때 사서 뭐 바닥에 팔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우리는 투자를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규제를 할 때 나라에서 팔으라고 할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매수는 정책에 역행을 하는 거고, 보유는 순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유세는요, 예정지 같은 경우가 우리 지금 많이 구입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 개발 말고 서울의 모든 아파트는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한강 이남에 한강변에 대한 그 개발이 되면서 한강 강남이 생기고 이럴 때 신축 아파트 말고, 강북 쪽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란 말이에요. 과거의 가치가 개발 이익이 포함돼서 아파트가 지금 형성이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가치와 개발 이익을 같이 해서 현재 가치를 갖고 지금 현재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이 아파트이고요. 빌라는 요즘에 아파트가 아닌 지역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만 가격이 반영돼 있고, 사실 개발이익이 무궁무진한데도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시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빌라 같은 경우나 우리가 단독 다가구 같은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저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여러 주택을 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주택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지금 너 보유세 이제 장난 아니야. 너 그냥 보유세로 남는 거 다 뺏어갈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보유세에서 빠지는 주택이 있어요. 아예 엄청나게 좋은 거라도. 어떤 거냐면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4조 1항 21호에 의하면 다음 강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주택을 새로 짓게 하기 위해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에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여기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위해서 3년 내에 철거돼도 마찬가지고 철거할 거야. 그래서 이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 중에
앞으로 3년 이내에 멸실될 것들, 그리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꼭 멸실시키지 못하더라도, 뭐 약간의 어떤 사업성 딜레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공공주택 사업자, 이건 뭐 우리가 볼 게 아니고 도시 및 중앙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되는 거고,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그리고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모아주택 같은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이거는 뭐 주택법에 따른 거는 이제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년 내에 그 지역이 멸실이 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로 3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더라도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배제가 돼요.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 상구역 같은 경우, 저도 조합원인데 그거 갖고 있어요. 철거돼 있잖아요. 철거되기 전부터 관리처분 때부터 앞으로 새로 지어질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안 나옵니다. 자, 겁이 나는 사람들은 현금 좀 있고, 겁이 나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 1항 21호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그냥 너무 압구정동 할 필요 없다. 현금 부자들 풍차 돌리기를 해라. 풍차 돌리기 어떤 식으로 했냐. 지금 반포, 뭐 잠원 다 지금 뭐 개발이 다 이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자 된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로서 개발 이익이 다 반영된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따라 다시 한번 이동을 해요. 옛날에 압구정동과 반포동이 개발되기 전에, 둘 다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반포동이 압구정동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반포동이 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이 완전히 다 반영이 됐고, 압구정동은 아직까지는 물론 제일 좋은 곳이지만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 오른 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오르긴 했어도. 그래서 여기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일로 많이 가요. 근데 어느 세월에 되냐 이거지. 어느 세월에. 자, 이 블럭 보면은 반포 건너편에 지금 한남동이라는 곳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압구정동 건너편에 성수동이라는 곳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반포, 압구정, 한남, 성수, 여기가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이에요. 여기가 최고의 부촌이라 그러면 왜 잠실 뭐 여기는 왜 말 안 해줘? 아, 여기까지 껴주면 안 돼. 여기까지 껴주면 막 흑석동도 껴달라 그러고, 껴달라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얘네들은 빼고 반포, 한남, 성수, 압구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은 풍차 돌리기를 어떻게 하고, 또 돈이 없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냥 압구정도에서 언제 될지 모르고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그냥 삶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몸테크를 한다면은. 진짜 부자들은 진짜 사놓고 뭐 딴 데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여기다가 전입신고해놓고 딴 데는 그냥 전세권 설정해놓고 전입신고 안 하고 사는 현금 부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반포동을 팔면 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언제 될지. 자, 여기를 우리가 재건축시키면은 부동산 마지막 카드를 우리나라가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주시키고 개발을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못해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 풍차 돌리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반포동의 진행 사항과 그리고 한남동의 진행 사항, 압구정동 진행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반포동 이쪽들 보면은 벌써 이제 조합 설립인가 거의 마지막이고요. 다 착공 들어갔고, 조합 설립 이전 고시 다 했어요. 벌써 등기 다 났고, 조합 해산했고, 반포동 거의 다 사업이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합 해산, 조합 청산 다 됐습니다. 경남 아파트만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이고요. 우리가 한남동을 보시면 3구역 같은 경우는 2주 철거 다 했고요. 자, 한남 2구역도 지금 관리 처분 됐어요. 한남 4구역 사업시행 인가됐고, 한남 5구역 지금 사업시행 인가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은 거의 개발에 있어서는 7, 8부 능선까지 다 넘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반포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부 청산으로 다 넘어간 거고, 그리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제 될지 잘 몰라요. 조합 설립인가가 마지막이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도 안 갔고, 추진위원회 이제 걸음마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빨리 추진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잠실주공 5단지나 이런 것들 사업시행 인가 내주는 거 보면 어떤 이유를 갖고서라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압구정동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해주지만 사업시행 인가는 서울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트러블이 시청과 아마 이렇게 생길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되게 늦게 될 거예요. 늦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 부자들 보면은요,
투자 전략 및 보유세 절세인데 사업 진행이 시작된 단지 또는 뉴타운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재건축 단지도 괜찮고. 그리고 입주 비과세를 만들고 기존 주택 비과세를 만들고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뭐냐면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사면은 보유세 포함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면은 3년 내 철거주택 아까 종합부동산세에 그 해당되는 합산 배제에 해당되는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같이 상승을 하고 또 두 개가 다 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는 하나만 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기존 주택을 보유를 합니다. 기존 주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것을 하나를 더 구입해요. 관리처분 이후에 주택을 구입을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안 돼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주택을 구입해요. 이 다음에 추가 구입 주택이 아파트가 완공이 돼요. 내가 산 주택이 이런 걸 사면 보유세도 합산이 안 되고 내가 산 주택이 완공이 돼요. 완공된 다음에 세대원이 전원이 글로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한 다음에 기존 주택을 팔아요. 그러면은 기존 주택이 비과세가 돼요. 우리가 일시적인 이주택 3년 이런 거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년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짓는데 5년이 막 넘게 걸리잖아, 사실. 막 높게 지으면 더 걸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때 매입을 하면은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준공이 된 다음에 아파트가 완공이 된 다음에 그 아파트에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면은 일시적인 이주택 기간이 아니라 거주 이동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매각을 하면은 비과세가 돼요. 완공주택에 다 세대원 전원이 5년 이후에 막 지어지든 언제 지어지든 간에 기존 주택을 그때 팔고 1년 내에 팔면은 기존 주택도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주택을 만들었죠. 새로운 주택이 완공이 됐잖아요. 완공된 주택을 비과세를 만들어요. 또 완공된 주택에 2년을 거주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사. 그러면 또 일시적인 2주택으로 또 3년 있다가 팔아도 돼. 얘를 2년 거주만 먼저 하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풍차 돌리기를 하듯이 비과세를 만들고 어느 순간에는 주택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주택 두 개를 또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지만이 현금 부자들은 계속 현금을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1주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막 내가 어떤 보유에 대한 만족감은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집은 팔아야 내가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어떻게 팔아?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팔려면은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주택을 하나 또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부자처럼. 그런데 보유세에 대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 가치와 개발이익이 다 포함된 가격으로 보유세가 산정이 되는 거고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개발이익이 분명히 생길 건 뻔한데 현재 가치로만 가격이 결정돼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보유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유세 적은 곳에서 사실 돈이 없으면 이런 데서 몸테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몸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데서 몸테크를 하시고 또는 공시가격 낮은 지역에 추가 매입을 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개발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또 매각을 하셔서 차익을 보고 또 순발력 있게 또 될 만한 곳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은 저희 회사 상의를 하시면서 계속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것을 절세 방안과 보유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매각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익히면서 또는 습득을 하고 알면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물건에 따라 우리가 피해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항상 저희 회사와 같이 상의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저희 회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